네, 안녕하세요. 네, 특별 편성입니다. 슬픈 날이죠, 사실. 음,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게 이제 학원 강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걔네들이 고2였어요. 짠했죠, 그때. 왜냐면 내가 바로 얼마 전까지 학원 선생으로 쟤네들을 가르쳤는데, 그게 끝이면 좋겠는데, 그게 끝이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말이 많죠. 그러니까, 선박회사가 사고 친 거 맞아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보면 이게 다 맞아. 다 맞는 얘기야. 지금 하신 얘기가. 선박회사가 사고를 쳤어요. 근데 누가 사고를 치게 해줬어. 그리고 정부의 구조조치가 미흡했는데 미흡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 당시의 해경이나 해군, 뭐 근해 이제 어민들의 그 커뮤니티 이런 통신 라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국가예요, 우리가. 그리고 배가 가라앉는데 3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야, 이게. 되게 단순한 소리야, 그런 얘기는.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 왜 수명이 다 된, 이미 낡아서 처분해야 됐을 그 배를 굳이 비리로 돈을 매겨가지고, 그거 허가를 다시, 재사용 허가를 한 다음에, 심지어 자기 무게보다 더 많게 2층을 올려. 그걸 위해서 법을 바꿔. 그럼 그 법안을 상정해서 동의한 의원들, 일단 다 조사해봐야겠죠. 그거 하자 그러니까 안 하지. 안 하겠지. 거기 조금이라도 걸려있으면 나중에 잡혀가니까. 동의한 의원들이면 뭐 다 나올 수도 있는데, 당시 이제 정권하고 국회 그 의석 구성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국민의당이죠. 실질적으로 그거를 우리 밝히자. 조사위원 출범하고 법안 상정하자라고 했을 때 국민의당은 전부 반대했으니까. 일단 뭐 저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벌써부터 뇌물이 가. 뭐 여기서부터 첫 번째 잘못됐고. 그리고 선박 이제 청해진 해운이라는 회사였죠. 그걸 굳이 그런 걸 해줘.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데 왜? 뒷돈을 찔러주니까 의원들한테. 그리고 난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니 그렇게 해군 뭐 이거 다 리스트가 있고 심지어 그때 일본에서도 헬기가 와가지고 도와주겠다 그랬어. 근데 헬기를 못 오게 했다고. 가라앉는데 3시간이 걸리는데 배가 왜 그랬을까? 너무 비상식적인 거야. 도와주겠다. 뭐 인력이 부족하면. 왜냐면 사람 쪽수가 많으니까. 더 웃기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페리오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리오에는 자기 그 이제 정원 수량만큼 튜브랑 그 구조선이 다 있어요. 그것도 아무도 안 했어. 그 선장 새끼만 그거 하고 빠져나왔지. 이게 무슨 너무 비상식적인가? 너무 이게 뭐 엄청 오래된 일이야? 아니야, 2014년 일이에요. 21세기 일이라고, 21세기.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되게 모든 어른이 창피해야 된다고, 이거는. 제가 그때 이 사고가 나고 그 주 금요일 날이었어요. 그 주 금요일 날 제가 그때도 그러더라고. 이제 팽목항에서 유족들이 그래도 혹시나 모를 에어포켓이나 이런 공간에서 생존해 있을지 모를 아니면 뭐 살아는 있는데 뭐로 떠내려가서 뭐 어딘가 지금 붙잡고 있다든가 뭐 산호 같은 걸 붙잡고 있다든가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수색을 해달라 요청을 하면서 팽목항에 그냥 진을 쳤지.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죠. 그때 난리가 났었지 우리나라가. 근데 기사가 나오는데 날이 이제 춥단 말이에요. 해안가 막 그런 섬은. 저도 지금 섬에 살지만 되게 추워요. 바닷바람 엄청 나요. 여름에도 추워요. 근데 이제 뭐 새벽까지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든대. 그 유족들이. 그러면 나 뭐라도 이렇게 부끄러운 이 나라의 어른인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반차를 내고 홈플러스를 갔어요. 금요일 날이었어. 홈플러스를 갔어. 홈플러스를 가서 뭐 담요랑 뭐 휴지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더라고. 거기 이제 계시는 분들이 춥고 그러니까. 당시에 제 월급을 다 털어가지고 그 휴지랑 거기 있는 그 간이 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샀어요. 그 홈플러스에 있는 걸. 다 사가지고
차에 싣고 달렸지. 그냥 달렸지. 멀어요. 되게 인천에서 행목항 간다는 게 한두 시간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한 번에 갈 수도 없고. 도착했을 때가 제가 뭐 형프레스에서 이것저것 털고 하고 결제하고 나와서 씻고 출발한 게 한 8시인가 그랬을 거예요. 8시 반? 도착한 게 3시 반? 도착한 게 3시 반. 새벽 3시 반. 도착을 해서 이제 근처에 왔지. 근처에 와서 이제 그 팽목항 이제 그 유족분들 대기하고 있는 데를 들어가는데, 아니, 해경이었나? 해경이 오중으로 진을 치고 못 들어가게 해. 외부에서 온 사람. 그냥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팽목항 앞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에요. 팽목항보다 좀 나가 있기 때문에 팽목항에서 어차피 안 보여, 육안으로. 뭐 이런 거 써도 안 보인다고. 뭔가 타고 나가야지. 배를 타고 좀 더 나가든가. 그걸 사고 현장을 보려면. 팽목항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도 다 막아놓고 막 신원조회를 하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이게 지금 국가적인 난리가 나서 어른들의 이런 기득권의 이런 잘못으로 애들이 지금 300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돕지도 못해. 뭐, 그냥 내가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내가 잠수부도 아니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사실 없어. 뭘 도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 사실은. 그 유족분들 돕는 거밖에 없어. 아직 유족인 사람도 있고 유족이 아닌 사람도 있었지. 아니,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조사위원회를 꾸리자는 법안을 상정해야 돼요. 법안은 민주당이 상정을 했어. 계속 표류했잖아, 지금. 계속 표류해가지고 저번 총선 때 민주당이 이겼죠. 민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얻었어요. 그래서 밀어붙였어. 그랬는데 이번엔 뭐야? 위원회를 꾸리려면은 위원회는 이쪽 당 저쪽 당이 다 들어가야 돼. 그 위원회에 이제 임원들이 이제 선출이 돼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됐어요.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되잖아. 그럼 위원회장도 있어야 되고 누구도 있어야 되고 누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민주당에서 몇 명, 민간에서 몇 명, 전문 교수진이나 이런 쪽에서 해양 조직에서 몇 명, 야당에서 몇 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야당에서 몇 명 의원을 추천해서 거기에 앉혀야 돼. 자기들이 명단을 줘야 돼. 이걸 지금 몇 달째 안 주고 있는 거야. 1년 가까이. 국민의힘당에서. 그걸 안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금. 왜냐하면 거기 지금 기득권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은 이명박이 끈앞풀이었잖아. 그거 청해진 내용 그거 다 누가 해줬어. 뇌물 저거 해서 저거 그때 다 나왔잖아. TV에도 보도됐잖아요. 이명박이 했다고. 이명박이 때 있었던 일이라고. TV에 다 나온 얘기잖아 이미. 다들 까먹었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뻔하지. 이제 공소시효 지나면은 해주겠지. 공소시효 지나면 거기서 설령 자기가 뭐 그런 사람 얼마 안 되거나 이미 다 저거 했겠지만 정리를 했겠지만 설령 자기가 뭐 청해진 의원이나 이걸 통해서 뭐 뇌물을 먹고 뭐 이런 정황이 있었어. 그래도 이미 공소시효는 지났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자기는 법적으로 처벌 안 받아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면책특권이 있어서 자기가 거기 국회직에 있는 동안은 뭐 앵간한 저걸로는 안 잡혀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꾸 뭐 이거를 그리고 나는 그 얘기도 지금 좀 되게 잘못하고 계신 게 누가 중도예요? 내가 보수야. 응? 중도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무슨 이거를 가지고 지금 여당 야당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났잖아. 세월호 사고가. 지금 났으면 당연히 문재인 탓, 민주당 탓이지. 응? 그러니까 시기가 그렇게 났어. 뭐 문재인이나 민주당은 뭐 안 할까? 거기도 뭐 뇌물 먹는 놈 있겠지. 응? 그게 없다는 게 아니야. 시기가 그때 났어. 근데 그때 뇌물 먹던 놈이 누구냐? 걔네잖아. 그럼 지가 그럼 반대를 안 해야지.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응? 근데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지, 우리가. 쟤는 왜 굳이 저렇게 계속 반대를 하지? 몇 년 동안? 자, 7년 됐다 그랬죠. 7년 동안 반대를 하는 놈이 좀 이상한 놈이지. 7년 동안 법안이 계속 올라가면, 법안이라는 게 올라가면 국회에서 바로 땅땅땅 하는 게 아니에요. 법사위라는 게 있어. 법사위에서 이 법은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기존에 이런 법이 있는데 이 법하고 여기가 겹쳐요.
그래서 모순돼. 이 부분의 잘못이 이 법을 따르냐 저 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형량이 바뀌어. 이런 거를 심의하고 토론하는 곳이 법사위예요. 응. 그래서 보통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다수당일 땐 야당 의원한테 위원장을 주고, 야당이 다수당일 땐 보통 여당 의원한테 위원장을 줘요. 그래서 거기서 토론을 해. 난장 토론이 될 수도 있고, 뭐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건 난장이 되지. 근데 7년 동안 법사위가 일어났으면 7년 동안 토론을 했는데 협의점을 못 찾았다고?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큰 사고를. 자, 해안 사고도 맞아. 예, 해안 사고도 맞고 모두가 잘못한 것도 맞고 당시 정부의 구조 조치가 미흡했던 것도 맞아. 미흡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여기저기 산재에 있잖아요. 그 여기저기 산재에 있던 것들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그걸 풀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또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중도층 납득, 무슨 나는 뭐 국민의힘당 믿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야. 애들이 죽었잖아. 애들이 죽었잖아요. 내 새끼가 죽었어 봐라.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다 부끄러워해야 돼. 지금 당신이 20살이 넘었으면. 응? 이 대한민국의 어른이라는 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가진 게 많아져. 그러니까 기득권이 나쁜 게 아니야. 기득권은 내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없다가 갖게 되잖아. 그럼 더 욕심이 생겨. 더 갖고 싶어. 더 갖고 싶을 때 내가 이 나라법에서 지정하는 합당한 방법을 통해서 더 갖는다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하는 거예요. 근데 기업하다가 잡혀 들어가시는 분들 왜 잡혀 들어가요? 기업을 하다 보면 또 유혹이 많거든. 여러 가지로. 그럼 위법을 저질러 또. 그럼 잡혀 들어가. 위법이라는 거는 안 들키면 안 잡히겠죠. 근데 규모가 커지면 안 들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돈이 크게 움직이려면 사람도 여러 명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이거 1차원적인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냥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왜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도 내 우리나라의 어른으로서 부끄러워해야 되고, 이 지금 얘네들이 살아있었다면 24살?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남자애들은 이제 막 군대 갔다 와서 복학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을 거고, 여자애들은 졸업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었겠지. 그 미래를 예를 들면 300명이야. 인당 16, 17에 죽었으니까 앞으로 7, 80은 더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몇 년을 뺏은 거예요, 얘네들은. 누구 한 명의 탓은 아니야. 물론 그 중에 좀 더 잘못한 사람들이 있고, 좀 더 책임을 막중하게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때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뇌물 먹은 놈이 있을 거고, 당시에 한나라당인가 당시에는 한나라당에서 뇌물 먹은 놈도 있을 거고, 한나라당에서도 깨끗한 놈이 있을 거고, 민주당에서도 깨끗한 놈이 있을 거야. 근데 당시에 하필이면 정권이 어디였어? 한나라당이었어. 하필이면. 그 사람이 권력이 있었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먹은 애들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어.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조사위가 출범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들어가기까지 전까지 모르는 건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자체도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연히 책임을 느껴야지. 예.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왜 그걸 선출해줬어, 국민들이 그 사람을? 왜 국민의힘 당시 이제 한나라당 그 의원들을 선출해줬냐? 당신이 국정을 운영할 권한을 국민인 내가 위임하겠다는 소리예요. 위임을 했으면 기본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뭐로부터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막말로 진짜 뭐 거기서 뭐 국민의힘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나 뭐 그때도 민주당이었나? 민주당이나 이 사람들이 뛰어나가서 그 사람을 구할 수는 없지.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죠. 안타까운 사고였고 그 사고의 원인이 결코 단순하지 않고 한 가지가 아니고 많은 나쁜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어른들한테 결국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안타까워하고 결국은 이거를 끝까지 전말을 밝혀서 우리 사회에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피해를 받구나. 재수가 없게도. 정말 재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재수가 없게도 피해를 받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깨닫고 그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7년째 미루고 있단 말이죠. 왜 사람들이 지금 당시에 세월호 얘기를 하면 슬퍼할까요? 해결이 안 돼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광우병 시위할 때 그 사람들 왜 아줌마들, 애기들 유모차 끌고 다 나가서 시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광우병 걸리기 쉬운 게 아니에요. 광우병이 있는데 광우뻥이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좀 너무 선 넘은 거고 광우뻥은 아니야. 광우병은 분명히 존재하는 병이고 그 프리온 변형을 해서 존재하는 병인데 그거를 걸리려면 그거 걸리면 그냥 로또 사면 돼. 로또보다 더 힘들어. 그거 걸리기가. 근데 그렇다고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원령의 안 좋은 소고기를 그냥 막 국민의 동의 없이 막 수입한다 그래. 국민이 싫다면 안 해야지. 왜? 우리가 주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민주주의잖아.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 주권을 무시하고 그걸 수입하겠대. 그럼 당연히 들고 일어나는 거지. 왜? 내가 불안하다고. 이게 걸릴 확률이 몇 프로인지 몰라도 불안하다고. 우리 계속 전기차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했죠. 코나 EV 뭐 화재 어쩌고 저쩌고 막 불나는 거 어떻게 해요? 막 내연기관차가 더 많이 불난다니까.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코나 EV 타시는 분들 저 욕해요. 당연하지. 이건 철저하게 기술적인 부분이고 통계적인 부분인 거야. 기술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몇 명 안 되지. 세월호 사고 그 죽은 사람들 통계 숫자 내가지고 1년 사망 인원으로 볼까요? 오차 범위도 안 벗어날걸? 매년 사망하는 사람 숫자로 치면?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도 되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각자의 삶이 너무 핍박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사람으로서 타인에게 느껴야 할 연민과 감정과 공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럼 네가 왜 사람이야? 사람이어야 될 이유가 뭐야? 돈 벌려고? 돈 기계가 더 잘 벌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기본과 인류애를 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지.